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공개 문제 네 번째 파일 입출고 현황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엑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요. 찾아보기에서 D 드라이브에 저는 임의로 만든 폴더에 파일 이름을 sp4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지정을 해주는 파일명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sp4번으로 저장할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여기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sp4라고 떠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저는 좀 돋보기를 눌러서 확대를 좀 할게요. 한 180 정도로 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작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설명드리면, 앞에 공개 문제에서 제가 지금 1번부터 해서 3번 파일까지 문제 분석을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업로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함수 부분을 풀 때 F4키를 눌러서 이제 행과 열을 묶는 절대 참조 방식으로 계산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F4키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F4키를 이용하는 절대 참조 방식이냐 아니면 상대 참조 방식이냐 이제 좀 이제 엇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설명드리면,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이 방식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 상대 참조로 이걸로 하겠다, 어떤 걸로 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왜 이제 셀 이게 입력을 하고 나서 셀 주소에서 F4키 누르는 거 이거 있죠? 이게 절대 참조 방식이죠. 반대로 여기에서 내가 셀을 클릭을 했을 때 그냥 클릭만 해놓고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상대 참조 방식이라고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서 완성을 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래도 그냥 F4키 눌러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입력 작업이죠. 자, 그래서 입력 작업부터 쭉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저는 얘를 당연히 좀 PDF 문서를 크기를 줄일게요. 이거를 저는 좀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보실 분들도 있고 아침에 똑같이 PDF로 열어서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한 화면에 다 보이게 해서 약간 좀 축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입력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자, A의 3번 셀입니다. 여기에 셀 주소 이 이름 뜨죠? A 3번 쪽 정확히 포인터 확인하시고 품목 코드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쭉 입력 들어갈게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선 대문자로 넣으셔야 됩니다. SS218, 그 다음 SS-219, 여기는 LM-229, PT-202, LM-227, PT-205, PT-204, LM-228, 그 다음에 PT-203, MS-214, MS-215, SS-220, 그 다음에 LM-239, PT-232, LM-237, PT-235, PT-234, LM-238, PT-233, MS-234. 이렇게 해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필드 입력 들어갈게요. 자, B라고 여기 분명히 쓰여 있죠? 그래서 B의 3번 셀에다가 품목 이름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다음 스캐너, 또 스캐너, 모니터, 프린터, 그 다음 한 글자만 쳐도 같은 단어가 자동 완성 기능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 글자 하나만 치셔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줄에 프린터, 모니터, 프린터, 마우스, 자, 그 다음 마우스, 스캐너, 모니터, 프린터, 모니터, 프린터, 마우스. 네, 이렇게 해서 혹시나 뭐 중간에 틀린 부분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출고량입니다. 자, 31, 38, 68, 31, 39, 36, 48, 46, 57, 25, 43, 34, 48, 21, 27, 22, 45, 23, 28, 그 다음에 22. 됐죠? 자, 그 다음에 입고가입니다. 입고 가격, 이거죠? 437000. 자, 여기서 컴마를 입력 중에 그냥 타자 입력 중에 컴마를 직접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마 자리를 혹시나 잘못 넣게 되면은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돼 버리거든요. 지금 숫자는 오른쪽으로 지금 이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얘가 숫자 이 셀 기준에서 만약에 이게 컴마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여기 자리에 잘못 넣게 되면은 엔터를 누르는 순간 얘가 잘못하면 이게 왼쪽으로 문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얘는 지금 이미 숫자를 한번 넣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콤마 넣어볼게요. 자,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건 문자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괜히 오타내가지고 또 숫자랑 문자랑 막 구분 안 돼서 이게 발견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되니까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숫자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437하고 000. 오케이. 그 다음에 320 000, 240 000, 165 000, 150 000, 190 000, 180 000, 210 000. 원래는 이제 210이 아닌데 그냥 저 뒤에 숫자 세 자리니까 저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입력만 정확히 하면 되니까요. 170 000, 154 00, 6800, 480 000, 340 000, 130 000, 120 000, 210 000, 170 000, 210 000, 110 000, 6200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입고가 옆에는 더 이상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막상 입력하고 봤더니 여기 알파벳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 하나 밀어야겠구나. 그래서 오른쪽 버튼 여기 뒤에다 누르시고 삽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D열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체크하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알파벳 A, B, C, E입니다. D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처럼 발견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도 한 번 더 체크하시는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타가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꼭 해주시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셔도 시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오타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력 작업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작업표 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제목 부분에다가 제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행과 2번 행이 있는데 그냥 뭐 어디다 입력하시건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2번 행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이익금 현황이라고 입력을 일단 해주시고요. 얘는 이 제목을 어디까지 합쳐야 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A부터 J까지죠. 그러면 A부터 J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열을 기준으로 해서 각 3번 행에 해당되는 각 열에 필요한 필드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위에서 입력했듯이 품목 코드, 품목 이름, 출고량은 각각 ABC가 맞아요. 그 다음 이제 D열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품목명 입력해 주시고요. 입고가는 아까 위에서 입력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출고가 입력하고요. 거래 금액, 이익 금액, 평가, 순위까지 정확히 나머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쉽게 하는 방법 제가 팁 알려드렸죠. 숫자를 미리 넣을게요. 여기 1번 함수 문제, 그 다음 여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지금 문제 번호를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지 위치도 알아보기 쉽고, 네. 오히려 틀릴 확률도 줄어들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자, 24번 줄이죠. 네, 그래서 엑셀 화면도 24번 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24번 줄. 자, 여기다가 품목별 합계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합쳐줘야 되냐면은,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위에 필드명을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두 칸을 합친 게 아닙니다. A부터 D까지 해가지고 A, B, C, D 4개의 열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24번, 25번 두 줄을 합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따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 줄로 가고 A, B, C, D까지 이렇게 8칸을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하고 F열 쪽인데 24번, 25번 각각 프린터, 모니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럼 2의 24번 줄로 가서 여기다가 프린터, 그 다음 밑에는 모니터 이렇게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E하고 F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칸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칸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G의 24번 자리랑 여기 H의 24번 자리가 7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칸이죠. 여기다가 7이라고 둘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 부분이 8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8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줄에 보시면은 역시 여기는 A부터 해서 여기 G열까지 합쳐야 되죠. 그러면 A의 26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G열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글자를 똑같이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저는 좀 위로 올릴게요. 좀 더 올릴게요. 네. 보여야 되니까요. 자, 품목 이름이 마우스이고 출고가가 7,000 이상인, 여기서 품목들의 합이라고 이렇게 한 줄로 입력하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다음 줄로 강제 개행을 해야 되죠. 강제 개행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강제 개행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상인까지 입력하고 Alt, 엔터 키를 누르셔서 두 번째 줄로 강제로 내려간 다음에 품목들의 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얘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얘를 적당히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여기 자리가 9번이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27번 자리입니다. 평가가 A급인 제품의 이익금액 합계라고 입력을 했었죠. 자, 얘는 위에랑 똑같습니다. 26번과 같은 너비인 G열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똑같이 G열까지 셀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누르시고 입력을 끝내서 G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8번입니다. 자, 28번 줄에다가 포인터 놓으시고요. 이 금액이
1, 000, 000 띄고 이상 띄고 2, 000, 000 미만. 그 다음 여기서 강제기행 Alt 엔터라고 그랬죠. Alt 엔터 누르시고 품목들의 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G10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는데, 입력을 하고 나서 지금 합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높이가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높이를 누르셔서 여기서 줄이셔도 되고요. 나는 그게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여기 28번 줄 밑에 줄에 대시고 얘를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직접. 그래서 적당히 높이를 글자가 잘리지 않게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29번 라인이 되겠죠. 자, 29번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12번이 찍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합쳐야 되냐면 아까 문제에서 얘기했던 대로 J10까지 전체를 합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J10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밑에 30번에 컨트롤 V 하시면 그대로 합쳐진 상태로 밑에 복제가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자리에다가 1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여기가 이 H 자리가 11번입니다.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 위로 쭉 10번, 9번이 있죠. 그래서 여기 10번, 9번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입력 작업을 끝내셨으면 여기 셀을 미리 합칠게요. 셀을 합쳐야 되는 위치는 위에 알파벳으로 봤을 때 I의 24번부터 일단 시작이죠. 그럼 I의 24번으로 일단 포인터를 이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J의 28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J의 28번까지 정확히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X 표시를 미리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X 표시 대각선을 미리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대각선은 크로스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입력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은 가볍게 한번 넘겨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작업표 구성 서식 쪽에 가보면 제목 서식은 폰트 20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거래 이익금 현황이 제목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글자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문자 표시 1번부터 총 13번까지 위치하는 계산 작업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출발할게요. 자, 품목명은 품목 코드 앞 두 개의 문자와 품목 이름을 텍스트 함수 concatenate 함수를 쓰고 그 다음 문자열 함수 left 함수를 조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시를 여기서 제시를 해줬는데 품목 코드가 SS-218에 해당되는 코드인 경우 그 다음에 품목 이름이 스캐너인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엮어서 어떻게 했냐면 S 두 글자 여기 보이시죠? S 두 글자 그 다음에 샵을 찍고 그 다음에 스캐너라는 품목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조합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문을 전부 다 보이게 하고요. 저는 여기 1번을 클릭해 놓고 이 자리에서 계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concatenate 함수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까지만 치셔도 얘는 여기에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함수명으로 뜹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누르셔도 되고 탭 키를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열리도록 괄호가 열리는지 체크하시고요. fx 마크 버튼을 누르면 마법사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보면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품목명은 품목 코드 앞에 두 개의 문자라 그랬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잘라올 겁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수식 여기 표시줄이 있는데 여기에 left 함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창이 left 함수로 바뀌죠. 자, 텍스트 빈칸을 클릭해서 막대기가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품목명을 지금부터 만들기 위한 품목 코드 앞 두 개라 그랬죠? 그래서 품목 코드를 선택을 SS-218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옆에 이렇게 해당 코드가 나오고요. 자, 이 글자들 중에 왼쪽 방향이니까 레프트가 왼쪽에서부터 나는 두 개를 잘라 오겠다. 그러니까 2를 입력해 주시면 SS가 실제로 잘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concatenate 함수 쪽을 클릭을 하시면 창이 전환이 되고요. 텍스트 2번 줄에다가 빈칸 클릭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뒤에 문장을 읽어볼게요. 품목 이름을 이제 스캐너라고 찍어 와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예시에서 제시한 거에 보면은 샵이라는 게 이 코드와 품목명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품목 이름 사이에. 그래서 여기다가 샵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칸으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찍혀 나오면서 문자로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밑에도 여기에 SS 샵이라고 결과가 나오죠. 자, 텍스트 3번 줄에다가 이제 다음 작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 이름이 스캐너인 거를 찍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품목 이름에 해당되는 B의 4번 셀을 클릭하셔서 스캐너가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잘 찍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SS 샵 스캐너라고 이렇게 형식이 찍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채우기 핸들은 미리 위치를 확인하셔서 실제 여기 뒤에 23번까지 찍혀 나오도록 쭉 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위에서 여기 4번 줄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네, 여기 23번 줄까지 채우기 핸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잘린다 싶으시면 얘를 더블 클릭 누르셔가지고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함수는 끝났고요. 2번 함수 자리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고가를 구하기 위해서 입고가 더하기 입고가 곱하기 28%죠. 그래서 괄호 연산자 우선순위 형식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첫 번째 입고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 43만 7천을 선택을 일단 해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덧셈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 기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괄호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입고가를 선택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곱하기 기호는 별이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으면 이제 28%라고 하는 걸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28%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100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28 나누기 100을 하셔서 28%라고 하는 비율로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 그 비율에 맞는 계산 공식에 적용돼서 결과가 55만이죠. 55만 9,36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서 자, 여기 2줄까지 7,936이 나오도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입니다. 거래 금액을 구할 건데 출고가 곱하기 출고량이죠. 자, 그래서 그대로 공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출고가 F4번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출고량은 31입니다. 그러니까 C 4번 셀로 찍혀 나오면 됩니다.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에서 네, 여기 정확히 이 빈칸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괄호 열고 그 다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등호를 입력하고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출고가를 선택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빼기 기호를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입고가죠. 그러니까 43만 7천을 선택하셔서 뺄셈 계산을 완성하고 괄호를 닫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기호 별을 넣고 그 다음 출고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쭉 채우기 핸들로 해서 빈칸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평가 항목을 구하는 건데 이익 금액이 250만 이상이면 A급, 250만 미만이면 거기다가 동시에 100만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 하나죠. 네, 하나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B급, 그렇지 않으면 C급으로 찍어라. 단 if 함수를 사용해서 풀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if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if 이렇게 함수 입력해 줍니다. 바로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FX 마크 버튼 눌러서 창을 띄워서 저는 작업하겠습니다. 먼저 이익 금액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로 이익 금액 379만 3160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50만 이상이면이라 그랬으니까 이상 기호 넣으시고 250만 정확히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true 자리에다가 A급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사항을 또 따지기 위해서 if 함수를 한 번 더 입력해 주겠습니다. false 자리에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if 함수 클릭하시면 창이 바뀝니다. 로지컬 테스트 자리에 빈칸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랑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해당되는 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번에는 250만 미만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100만 이상이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기호 넣고 100만 이렇게 해주시면 미만은 여기 앞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범위가 완성이 됩니다. true 자리에다가 B급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false 자리에는 앞에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닌 경우 자동으로 C급으로 빠지기 때문에 바로 false 자리에 C급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A급, B급, C급 중에 하나가 찍혀 나오는지 결과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의 경우에는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라 그랬습니다. 단, 랭크 함수를 사용해서 순위를 내림 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랭크 함수를 여기다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FX 마크 버튼 누르면 랭크 함수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 금액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여기 위에 있는 G의 4번 셀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레퍼런스 자리에 경쟁 대상으로 G의 4번 셀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17만 4,59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의 23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F4 키를 눌러서 완전히 절대 참조를 써서 묶어야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제가 웬만하면 달러 표시 기호 안 풀고 이번에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랭크 함수는 원래 순위를 구하는 특성상 무조건 해당 경쟁 대상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F4 키를 반드시 사용해서 행과 열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래 금액에 대한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더 자리에 클릭을 해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림차순으로 적용하려면 0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냥 생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수를 구하게 되면 4등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6번 문제가 해결이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해서 여기 밑에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제2열까지 해당되는 6번을 구했고요. 7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의 품목별 합계를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품목 이름이 프린터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함수는 sumif를 사용해도 되고 sumifs를 사용해도 되고 둘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걸로 계산 작업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sumifs를 사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umif를 하게 되면 또 sumif 함수를 뭐 2번 나눠서 써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중 조건으로 따지는 sumifs로 그냥 아예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자리로 가서 여기에 클릭을 해줍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 sumifs라고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함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합을 구할 범위를 잡아라 이 뜻입니다. sumrange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잡아야 되는 합 대상은 실제 각 항목별 합계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G열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23번 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위의 범위를 보시면 거래 금액에 해당되는 범위, 그래서 G4에서 G23까지가 대상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지금 잡으라 그랬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 범위를 지정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교식을 이 1번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선 조건의 대상 범위를 잡아야 되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품목 이름이 프린터라는 게 바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목 이름 쪽에 데이터에서 B4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줄에 해당되는 마우스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이 범위가 해당 범위에서 조건 1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범위에 어느 값이랑 같은지를 비교하는지를 제시해 줘야 되니까 여기 나온 대로 프린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건 비교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에 해당되는 것만 합을 구했을 때 이렇게 6190-7200이라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밑에 쪽에 가보시면 7번 항목에서 여기에 오른쪽으로 이걸 끌게 되면 분명히 에러가 날 겁니다. 실제로 0이라고 하는 에러 값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굳이 이유를 보자면, 자, 여기에 지금 F2키를 눌렀을 때 파란색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얘는 합을 구해야 되는 범위가 거래 금액이어서 여기에 이 대상이 맞는 거고, 이익 금액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옆으로 채우기 핸들한 값이 실제로 파란색은 제대로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는 상대 참조로 이렇게 풀려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앞에 거 제대로 구했던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빨간색 범위에 해당되는 B4에서 B23이 여기는 분명히 마우스 프린터 모니터에 대한 항목 범위로 잡혀 있는데 실제 뒤에 가서 F2키를 눌러보시면 C열로 이동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원래대로 하면은 분명히 달러 표시가 찍혀서 여기가 묶여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 달러 표시를 안 쓰고 그냥 푸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한번 안 쓰는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F2키를 누르시고 여기에 아까 작성했던 함수를 그대로 범위 잡아서
컨트롤 C나 복사 버튼을 눌러서 함수식 자체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거는 다 그냥 지우고요.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에 앞에서 작성했던 식이 그대로 복사돼서 붙여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이 범위가 G열에서 H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파란색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알파벳을 H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제대로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품목별 범위,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빨간색 범위 유지되는 같은 범위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프린터라는 조건도 동일하게 들어가서 정확히 결과는 이렇게 통계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달러 표시를 안 쓰고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로 혹시나 또 이런 거 문의 오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답변 드리면, 달러 표시를 꼭 써서 묶어서 푸셔도 되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하셔도 전혀 감점되는 게 없습니다. 네, 점수 인정 다 되니까요. 둘 중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품목별 합계를 구하라 그랬는데 품목 이름이 모니터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라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sumif 함수와 sumif s 함수를 써서 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똑같이 sumif s 함수를 써서 풀겠습니다. sumif s라고 함수를 열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함수창이 뜹니다. 합을 구할 범위는 각 항목별 합계라 그랬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G열에 해당되는 정확히 G의 4번 셀까지, 네,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G4부터 G23까지를 합을 구할 범위로 잡으시고 비교 대상 범위 첫 번째 비교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는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 품목 이름이 모니터라 그랬기 때문에 품목 이름에 해당되는 B4에서부터 정확히 B23까지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중에서 정확히 모니터가 비교 대상이니까 한글로 모니터라고 단어 입력을 해주시고 다른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들어가서 비교식이 제대로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해당되는 그 해당 항목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를 역시 이번에도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분명히 0이라는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기준인데 파란색은 실제로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얘는 묶을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실제 바뀌어서 안 되는 셀이 바로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이 부분 숫자가 이 앞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 했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얘를 수식을 복사를 뜨셔서 ESC 키를 누르시고요. 뒤에 있는 자리는 다시 지우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위치, 파란색 위치만 정확히 H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정확히 F2키로 눌러서 범위를 확인했을 때 B4에서 B23은 그대로 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절대 참조를 쓰지 않고 푸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이름이 마우스이고 출고가가 7,000 이상인 품목들의 합계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네요. sumif s 함수를 쓰라고 지시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해당 함수를 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s 함수를 여시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법사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을 구할 대상은 실제로 이 지금 9번 자리가 위치한 열이 여기 이 동일한 열이 H열입니다. 그러면 이 H열에 대한 합을 구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익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익금액 H의 4번부터 해서 H의 23번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번까지 범위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이제 잡고 비교식을 만들 건데, 첫 번째는 품목 이름이 마우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4에서 B23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비교 대상은 마우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조건 세울 겁니다. 출고가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가보시면 출고가에 해당되는 범위가 F열입니다. 그래서 F4에서부터 정확히 F23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해당 범위의 같은 비교 대상은 이제 70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 기호를 넣고 70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조건이 모두 성립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금액 합계를 구했을 때 227,864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해결이 끝났고요.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A급에 해당하는 품목의 이익금액의 합계를 산출하라고 했고, 사용하라고 지시한 함수는 sumif나 sumifs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저는 sumifs 함수를 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fx 마크 버튼을 눌러서 함수창을 띄워줍니다. 합을 구할 대상은 실제 해당 품목의 이익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익금액의 합계는 바로 이 위쪽 H열이 되겠습니다. H4에서부터 H23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범위를 이제 따질 겁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가 해당되는 게 I열이죠. 그래서 I의 4번부터 해서 I의 23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범위를 잡았고, 이 범위 중에 같은 거를 비교할 게 A급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문자 A를 입력하시고 급이라고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요. 자, 다음 조건은 뭐 특별히 언급된 게 없이 하나로 끝나네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네, 정확히 나머지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그래서 여기 11번 문제를 보고 똑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익 금액이 100만 이상 200만 미만 품목들의 합계를 산출하라고 그랬고, sumif 또는 sumifs 함수 중에 하나를 써서 풀면 되죠. 이번에도 역시 sumifs 함수를 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함수창이 뜨고요. 합을 구할 대상은 여기서 해당 품목의 합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언급한 대로 자, H4에서 H23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는 이익금액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필드명에서 이익금액인 거를 찾아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익금액에 해당되는 거 H4에서 H23 위에 거랑 똑같네요. 그냥 위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중에 실제 100만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상 기호를 넣고 100만
이렇게 조건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만 미만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H4에서 H23은 여기 2번에 똑같이 붙이시고요. 여기에 비교 대상으로 부등호를 미만 기호를 넣고 그 다음에 200만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정확히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대상만 합을 산출하는 것을 결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해당되는 지문을 읽어보면 11번 위에서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 밑에 여기에 문제를 읽어보시면 라 작업에 해당되는 정렬 작업을 한 뒤에 그 정렬 이후에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해야 된다는 당구장 표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는 12번은 하지 않을 겁니다. 13번도 보시면 1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 당구장 표시에서 지시한 정렬 이후에 하는 조건에 의해서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번에 있는 정렬 지시사항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품목 코드 밑에 있는 SS218번부터 해서 정확히 밑에 범위에 해당되는 여기 20자리, 그래서 제2의 23번까지를 범위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20자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범위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범위만큼 범위를 잡았으면 데이터 메뉴에 정렬 버튼을 누르셔서 정렬 창을 띄워주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라번에서 언급한 대로 평가의 오름차순으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평가인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오름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기준 추가를 해서 이익 금액을 선택해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조건대로 평가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급, B급, C급, D급 순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제대로 정렬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바로 같은 평가인 경우에는 이익금액 오름차순이라 그랬으니까 실제로 평가 옆에 이익금액이 오름차순으로 증가를 하는 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위에서 잠시 건너뛰었던 함수식 기재를 해볼 겁니다. 11번에서 사용했던 함수식을 그대로 12번 자리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11번 자리를 한 번 더 문제지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위로 올리게 되면 저는 이거 확대를 좀 풀게요. 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 부분이죠. 11번 자리니까 여기 H의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의 28번으로 저는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되겠네요. 네, 여기에 H의 28번에서 정확히 여기 부분 범위를 잡으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ESC 키를 누르시고 밑에 12번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누르시거나 F2 키를 누르셔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다운표를 입력하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식이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13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에서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라 그랬는데 1번 동그라미가 여러 개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지시사항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품목 코드 LM228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품목 코드가 LM228인 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를 직접 찾기가 힘드시면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기 키워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LM-228을 입력해 주시면 제일 위에 있다라는 거를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줄에 해당되는 1번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다시 한번 봤을 때, 자,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 D의 열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대로 하면은 여기 D의 4번에 해당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함수를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를 뜨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13번 줄, 그래서 30번 라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13번 라인이죠. 13번 여기 번호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컨트롤 V 해주시되 앞에는 따옴표를 반드시 붙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식 2개 기재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타 지시사항이 나와 있죠. 금액에 대한 숫자는 원화를 표시하고 그 다음 컴마까지 찍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이외의 수치에 대해서는 컴마가 찍히지 않도록 하라는 게 1번 지시사항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금액에 관련돼서 전부 다 지금부터 통화 표시와 컴마 기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입고가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해서 여기 이익금액까지 총 4개의 열을 범위를 잡으시고 23번 줄까지 일단 잡아주신 다음에 홈 메뉴에서 여기서 통화 기호나 회계 기호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회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찍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품목별 합계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도 금액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회계로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3개 통계 구한 것도 전부 다 금액에 관련된 거니까 회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회계로 바꿀 만한 것들은 다 바꿨고요. 다음에 2번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모든 숫자는 셀 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는 특별히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수가 발생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에 음수가 마이너스가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번 문제 공개 문제에서는 음수값이 나오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셀은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고 문자 셀은 가운데 정렬로 하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숫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입력을 한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고요. 순위에서부터 정확히 품목 코드까지 필드명 잡고 가운데 맞춤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평가 부분에 해당되는 A급이라서 C급까지 구했던 거, 네, 여기에서 정확히 이 부분 범위를 잡고 가운데 맞춤 처리해 줍니다. 자, 다음에 모니터와 관련돼서 3개의 열을 3개의 열이 아니죠. 여기 얘만 잡아야죠. 품목명에 해당되는 4번부터 해서 23번 줄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여기를 가운데 맞춤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품목 코드하고 품목 이름 2개 열을 23번 줄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글자에 대한 정렬도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 4번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긴 했죠. 오케이. 1번부터 4번까지 반드시 잘 체크해서 옵션 맞춰주시고 그래프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위에 테두리 작업을 좀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3번 셀부터 해서 J의 30번까지 범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의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한번 축소하고요.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번 줄 밑에서부터 23번 줄 위에까지는 가로선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4번 줄 밑에 쪽에서부터 J열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3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테두리는 가로 방향선을 빼야 되니까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여기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가로선이 실제 빠지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테두리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래프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위치는 표의 밑에 부분에 한 줄을 그냥 떼어서 32번 줄부터 저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여기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좀 확대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셔서 일단 비어있는 차트 박스가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는 일단 A의 32번에다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늘리는 건 나중에 늘려도 되니까요. 일단은 데이터 선택부터 할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을 누르셔서 데이터 원본 선택 창을 띄워주시면 되고요. 범례 항목 계열을 추가를 할 건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문제를 좀 확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작성한 작업표에서 평가가 A급에 해당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A급이라는 범위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 평가라는 항목이 지금 현재 I열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A급에 해당되는 거는 정확히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가 대상 항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7개 A급 대상 항목의 품목 코드별 입고가와 출고가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 입고가에 해당되는 계열을 먼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례 항목 계열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입고가라는 필드명을 클릭을 해주시고 계열값을 선택해서 입고가 21만부터 해서 정확히 A급에 해당되는 범위만 정확히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4만까지가 바로 A급 대상 범위가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하나 추가됐고요. 범례 항목 계열을 한 번 더 추가 버튼 누르셔서 두 번째 계열에 해당되는 출고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26만 8,800짜리가 출고가죠. 계열 이름은 출고가 필드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계열값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출고가의 A급에 해당되는 26만 8,800을 시작으로 해서 정확히 여기 부분 43만 5,200까지를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로 항목축 레이블 편집을 눌러서 여기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품목 코드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품목 코드에 해당되는 LM-228번부터 해서 A급에 해당되는 바로 여기 자리죠. 마지막 자리. 그래서 LM239짜리까지 239까지 이렇게 7칸을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선택에 대한 작업은 끝나게 되고요. 이제 2번 항목을 하기 전에 1번에서 좀 더 해야 될 게 있죠.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이미 작업을 해서 입고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출고가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2016 버전의 경우에는 어떤 막대를 선택하시건 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한꺼번에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각각 따로 뜨죠. 근데 만약에 2007 버전이나 기타 다른 낮은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계열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막대 그래프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서식이라는 메뉴에서 이 단추를 누르셔서 해당 계열을 정확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9버전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대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출고가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누르는 단추를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꺾은 선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항목 읽어보겠습니다. 입고가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입고가에 해당되는 자, 이 부분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각 막대별로 파란색 위에 숫자 레이블 값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그래프 제목을 제품별 입출고가 현황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글자 크기를 직접 지정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 여기선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제목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누르셔서 제목을 체크하시거나 또는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으로 가셔가지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제품별 입출 고가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품별 입출 고가 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0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입출 고가 한 다음에 띄워버리면 이게 계속 이렇게 한영이 막 저기 막 쌍자음 늘어나고 막 영어로 바뀌고 그러거든요. 이거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입출 고가 현황까지 완전히 다 치시고 그 다음 바깥쪽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일단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 칸 띄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속 글자를 입력했는데 막 자음 영어가 막 바뀌거나 하는 버그 현상이 있으시면 그냥 아예 붙여서 다 입력하신 다음에 바깥쪽 한번 클릭하고 다시 편집 모드에서 띄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글자 크기를 18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선택해서 글자 크기 18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자, 뭐 글꼴은 뭐 바꾸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X축 제목에 대해서는 품목 코드라는 걸 넣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가로를 누르시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축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품목 코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 제목은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에서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 기본 세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X항목 축 단위에 대해서 해당 문자열인데 이미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건너뛰시고요. Y축 눈금 단위도 임의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는 입고가 출고가가 뜨도록 하라 그랬기 때문에 차트에서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 가보시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4개 방향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그냥 아래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물 크기는 A4용지 2분의 1장 범위 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표의 이 행 개수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그냥 이거의 절반 정도로 그냥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실제로 30번 행부터 해서 3번 행까지니까 뭐 실제로 한 26개, 27개 행이 되겠죠. 그럼 26개라고 치고 실제로 13줄 정도가 차트가 차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44번 줄까지 가도 되는데 일부러 전 여유있게 그냥 한 줄 더 빼서 43번 줄 라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오른쪽 점을 정확히 J열까지 맞춰주셔야 되겠죠. 네, J열 경계까지 맞춰주시면 표의 너비만큼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9번에 대해서 작업표 너비 맞추는 거 했고요. 자, 이제 차트 작업까지 끝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인쇄 영역을 정확히 한 페이지에 나오도록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메뉴 아닙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여기 페이지 설정을 먼저 들어가셔도 되고, 보이시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얘를 먼저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점선이 절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한다고 빼시는 분들은 딱 빼시는데,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파일에 인쇄를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가 2번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하시려면 페이지 설정에서 봤을 때 얘를 자동 맞춤으로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동 맞춤으로 버튼을 바꾸시고요. 여백은 위쪽에서 6cm 띄우시고 그 다음 가로 방향을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2번 페이지가 안 생기도록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로 이게 왼쪽으로 좀 쏠렸다 그래서 감점되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해서 나중에 출력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나는 가운데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공백 한 칸을 다시 한번 파란 줄을 조절해서 줄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의 인쇄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얘가 좌우가 가운데 딱 정확히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랑 그래프 작업이 다 끝난 뒤에 표에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B와 C열은 숨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에서 B하고 C열에 대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를 처리해 주시게 되면 정확히 숨김 모드로 동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파일에 인쇄,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정확히 2번 페이지가 안 뜨도록 체크를 해주시고 인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테두리가 지금 뭐 잘려서 이거 인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원래 그래픽 성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인쇄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작업이 이제 끝났으면 자, 여기에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중에 프린터 자리 가셔서 인쇄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